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페이에서 주식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스카일러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카카오페이 앱 리빌딩을 진행하면서 겪은 과정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먼저 리빌딩을 하기 전까지의 배경과 작업 목표를 공유드리고 본격적인 작업인 모듈화와 UI 완성도 작업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9년 카카오페이 앱이 처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꾸준한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서비스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초기에 간편 송금으로 시작해 2019년에는 약 20개의 서비스로 증가했고, 금융의 이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금융생활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는 약 50개의 서비스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증가 변화에 따라 개발자 또한 많이 늘어났습니다. 약 30명의 크루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빠르게 성장 중인 안드로이드 개발팀에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코드량이 많이 증가하였고, 동시에 많은 서비스들이 개발되면서 정리되지 않은 코드로 인해 품질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UI 컴포넌트의 구현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며 사용성까지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왼쪽의 서비스에서 오른쪽의 서비스로 리빌딩을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드리는 목표도 있었지만 UI를 포함하여 아키텍처, 네트워크, DI, 모듈화와 같은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번 리빌딩의 목표는 팀원이 늘어나면서 생긴 생산성 문제를 DI와 모듈화로 결합도를 낮춰서 해결하는 것과 파편화된 UI 컴포넌트의 통합으로 사용성 강화 등 UI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럼 DI 시스템과 모듈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작업의 목표는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결합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DI 시스템은 모듈들에 연결해서 결합도를 낮추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결합도를 낮출 수 있을까요? A 모듈에서 B 모듈을 사용한다면 그림처럼 디펜던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B 모듈의 모든 클래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니 강하게 결합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듈에서 결합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클래스 설계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클래스 설계를 한다면 클래스 기반 상속하는 것이 아닌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결합도를 낮추겠죠. 모듈 또한 인터페이스가 있는 모듈을 구성해서 결합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B 모듈 전체를 직접 디펜던시로 추가하는 것이 아닌 인터페이스 모듈을 추가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DI는 이런 구성의 모듈을 빌드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올바른 사용을 위해 DI 코드 구현을 쉽고 편하게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 앱에서 DI 라이브러리는 코인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코인의 장점도 충분히 있었고 잘 사용 중이었지만 카카오페이에서는 쉽게 사용이 가능한 함수들의 빈도가 잦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스코프로 객체가 생성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 사이즈가 더 커지는 것이 예상되어 관리가 쉬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힐트 대거와 같은 것들이 대체안으로 있었는데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다른 카카오톡 페이,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서비스는 대거를 사용하는 상황이었고, 힐트는 대거 위에 구현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힐트에서 편의성이 좋은 컴포넌트 관리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힐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힐트의 장점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앱에 구현된 서비스가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그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 시간 동안 그에 걸맞게 수많은 객체가 생성되고 사라집니다. 그 객체들을 올바른 주기로 재사용을 한다면 효과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겠죠. 힐트는 컴포넌트와 스코프 애노테이션으로 그 작업을 해냅니다. 하지만 코인에서 힐트로 바꾸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코인의 커스텀 스코프를 쓰는 이유는 보통 특정 시나리오에서 몇 개의 프래그먼트 사이에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액티비티가 더 많은 범위의 프래그먼트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힐트의 액티비티 스코프에 꼭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힐트에서 커스텀 컴포넌트를 정의할지 아니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힐트 컴포넌트에 맞출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힐트 스코프에서 벗어나 내비게이션 그래프 스코프를 활용하여 객체를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구현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난한 과정을 지나 DI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했으니 모듈화 작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팩토링 전 카카오페이 앱의 구조를 살펴보면 5개의 모듈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UI 뷰 모델들이 앱 모듈에 들어있었고 코어 모듈에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로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동시에 앱과 코어 모듈을 수정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좋은 생산성을 위해 피처 기반 모듈화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여기 모듈 구조에서 디자인 시스템, 코어, 유틸 모듈은 모두 넌 피처입니다. 코어 모듈에는 이전과 다르게 네트워크 통신 설정을 위한 레트로피 설정 코드, 보안 및 암호화 관련한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코드들을 넌 피처 코드로 정의하고 모았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는 피처를 특정 서비스를 개발할 때 온전히 동작할 수 있는 코드 모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머니, 페이먼트, 스톡, 홈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집중할 피처 기반의 모듈화 작업은 이렇게 서비스 코드 모음을 모듈로 만드는 것입니다.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비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모듈의 크기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상황에 따라서 더 구체적인 서비스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먼트 서비스라고 한다면 말이죠.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서비스는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멤버십 서비스, 결제 내역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의 서비스 피처는 프레젠테이션, 도메인, 데이터 레이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메인 레이어는 상황에 따라 있을 수도 있지만 카카오페이에서는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항상 구현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레이어를 각각 모듈로 만들어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말씀드리면 앱 모듈에 있었던 액티비티, 프래그먼트, 뷰 모델 클래스들을 오프라인의 프레젠테이션 모듈로 옮깁니다. 도메인의 경우에는 유즈 케이스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 모델 클래스를 오프라인의 도메인 모듈로 옮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레이어에 있는 리파지토리 구현체 및 데이터 소스 클래스들을 옮깁니다. 이렇게 하면 앱 모듈과 코어 모듈에 있던 코드들을 피처 중심으로 모으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해야 하는 설계는 피처들의 프레젠테이션 모듈 간의 연결입니다. 화면에는 페이먼트 프레젠테이션의 모듈의 예시를 그려봤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모듈은 이미 디펜던시 그래프가 복잡한 상황이라 서로 직접 연결하는 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복잡한 디펜던시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과정에서 멀티 모듈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도메인, 데이터 그래프에 주목해 봅시다. 이 상황이라면 데이터가 빌드가 되고 도메인이 빌드가 되고 프레젠테이션이 빌드가 됩니다. 이 상태로 똑같은 머니 서비스 프레젠테이션을 종속성으로 둔다면 해당 모듈 전체가 빌드되어야만 페이먼트의 프레젠테이션 모듈이 빌드가 수행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인 피처 사이의 액티비티들을 호출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내비게이터 모듈을 만들어 피처 모듈 사이에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레젠테이션에서 내비게이션을 위한 디펜던시 그래프에 헤이트가 1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빌드 과정에서 최소한의 빌드 순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비게이터 모듈로 직접 피처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비게이터는 액티비티와 프래그먼트를 다양하게 사용 중인 카카오페이 프로젝트를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액티비티, 프래그먼트, 스킴, 실행 기능이 있고 이를 사용해 여기 보이는 코드처럼 피처 모듈의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에서 내비게이터를 주입받고 스타트 함수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완성된 것을 바탕으로 마무리 지은 모듈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위에 앱 모듈이 있고요. 그 아래 다양한 피처 단위의 모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피처 이름만 적혀 있지만
각각 프레젠테이션, 도메인, 데이터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 코드들을 담당하는 모듈들이 맨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피처 단위의 모듈들은 크게는 카카오페이 팀 단위에 맞거나 프로젝트 단위에 맞아서 기존보다 겹치지 않는 구조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듈화 작업을 몇 가지 지표 기반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 지표는 아니었지만 모듈화인 만큼 앞으로 더 개선을 하기 위한 방향성을 찾기 위해 정리해 봤습니다. 빌드 시간은 모듈화 전에는 10분 정도에서 개편 직후 9분대로 감소하였습니다. 모듈 증가 대비 빌드 시간 변화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앱이 추가되는 모듈은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코드량은 모듈화 후에는 감소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상황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모듈화 작업 이후 빠른 피처 개발로 인해 모듈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피처 기반으로 다들 모듈화를 진행하면서 개발하는 것으로 보여 긍정적입니다. 다만 빌드 속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 이유로 하나의 모듈에 절대적으로 코드량이 많아진 모듈 또한 생겨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처 모듈의 세분화를 통해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머니로 분리되어 있는 단위를 더 하위 서비스 단위들로 나눌 수 있겠죠. 카카오페이 피처 기반 모듈화는 생산성을 올리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빌드 속도 향상이라든지 코드 재사용성 향상을 통한 코드량 감소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결과는 없었지만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리빌딩의 끝은 아닙니다. 이어서 에디가 UI 완성도 올리는 작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페이에서 계정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는 에디입니다. 피처 기반 모듈화 작업에 이어 UI 완성도 올리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디자인 시스템은 왜 필요할까요? 통일화되지 않은 UI 컴포넌트는 개발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비용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각 서비스는 여러 금융 생활을 빠르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매우 치명적이었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UI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UI 컴포넌트가 필요했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은 아이덴티티를 확립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일관된 UI 컴포넌트 제공을 통해 완성도 높은 UI를 손쉽게 구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카카오페이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목적을 기반으로 파운데이션, 컴포넌트, 모듈, 템플릿 등 4가지로 정의했습니다. 각각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역할에 맞춰 분류했고 각 서비스에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개발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통해 무엇을 개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기존 디자인 시스템이 없을 때에는 XML을 스타일로 정의하여 제공하거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값을 추가하여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컬러, 사이즈, 타이퍼와 같은 속성들을 설정해 주어야 해서 개발자가 디테일한 부분을 놓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게 되면 UI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디자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커스텀 뷰와 스타일 2가지의 조합으로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사용자에게 일관된 UI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기존에는 특정한 UI가 있으면 상황에 맞추어 개발하여 담당자만 히스토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 개발이나 수정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부분을 개선할 수 없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보다는 새로운 커스텀 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커스텀 뷰를 디자인 시스템에서 기능에 맞게 취합하여 하나의 컴포넌트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비스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바라보도록 변경했습니다. 많은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시스템은 여러 케이스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디자인 시스템 샘플 앱을 만들어 다양한 케이스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로는 첫 번째로 파편화된 UI 코드를 정리하여 히스토리 파악과 유지 보수하기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SDK로 제공되는 컴포넌트를 사용해 수화 구현 없이 손쉽게 UI 개발이 가능해져 개발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해서 완성도를 올린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시스템바를 활용하여 UI 완성도를 올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하기에 앞서 단어 정의가 필요한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스테이터스 바와 내비게이션 바를 포함해
시스템 바라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는 두 개의 화면이 있습니다. 두 화면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왼쪽 화면과 다르게 오른쪽 화면은 시스템바 색상이 다릅니다. 카카오페이에서는 색상을 통일하여 완성도 높은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색상 제어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코드로 색상을 제어하여 변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화면이 변경되면 색상도 매번 변경해 주어야 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많은 서비스들에 대한 색상 대응으로 유연한 구조는 아니었죠. 또 웹뷰처럼 하나의 뷰에서 화면 변경이 잦은 경우 별도의 핸들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시스템바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이는 화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시스템바 영역입니다. 윈도우 컴패스 함수로 출하게 되면 시스템바 영역이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뷰 그룹 영역이 시스템바 영역까지 포함하게 되어 하단은 몰입도 높은 화면을 제공할 수 있었고 상단은 앱바와 스테이터스바가 겹치도록 화면이 표현됩니다. 이때 의도한 바로는 뷰와 겹치지 않고 색상만 통일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의도와는 다르게 뷰가 겹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뷰 그룹과 시스템바 영역이 동일한 색상을 적용하는 부분을 활용했습니다. 인셋 값을 상단, 하단, 패딩에 적용하면 정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백그라운드 색상으로 컨트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UI 완성도 또한 쉽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페이에서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3개의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들은 시스템바도 백그라운드 색상으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우측 마지막 화면은 하단의 내비게이션 바 영역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더 몰입도 높은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바를 활용하면서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점은 첫 번째로 기존과는 다르게 더 넓은 화면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유연한 화면 구조를 설계할 수 있고 몰입도 높은 화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화면 백그라운드 색상에 맞추어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코드 패턴을 제거했고 이로 인해 실수할 수 있는 휴먼 에러를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전달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기입니다. 첫째, DI 시스템을 호인에서 힐트로 변경하면서 피처 기반의 모듈화로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듈을 피처 기반으로 분리해 의존성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의존성이 낮은 환경에서 쾌적하게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으로 통일감 있는 서비스 사용 경험을 만들고 시스템바 활용으로 전체적인 UI 완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마음 놓고 금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좋은 개발 환경과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얻었는데요. 첫 번째, 피처 기반의 모듈을 점검하고 세분화를 통해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듈의 그래프 분석과 최적화 작업을 통해 빌드 시간 개선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더 쉽고 재밌게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컴포즈 기반의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카카오페이의 리빌딩 스토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